안녕하세요. 든든한 여행 파트너 스마트한 여행 강의를 맡은 이영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해 왔습니다. 이번 단원은 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학습했던 다양한 앱을 활용해 보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필수가 되었는데요. 숙소, 유명 관광지, 맛집 등의 정보를 손쉽게 얻으실 수 있고 효과적인 여행 동선도 그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학습 목표 첫 번째, 맛집과 관광지 검색을 비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차 승차권 예매와 숙박 예약을 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대면 화상 도구를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의 약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차를 타고 부산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지와 맛집 검색을 해서 코스도 정하고 기차 승차권 예매와 호텔 예약도 합니다. 기차역까지는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호텔에 도착해서 호텔 근처의 맛집에서 점심 식사도 합니다. 여행 일정과 회의 일정이 겹쳐져서 저녁에는 호텔에서 줌 화상 회의를 하고요. 늦은 밤 갑자기 찾아온 편두통으로 근처 약국을 찾아 약을 사오려고 합니다. 여행을 계획대로 편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맛집, 관광지 검색. 여행을 떠나기 전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여행 계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 가기 전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앱을 활용하면 유명 관광지, 관광 코스, 맛집 등의 정보를 손쉽게 얻으실 수 있고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음 앱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으로 관광지를 선택하고 맛집 지도 앱으로 맛집을 검색해서 맛집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숨은 관광지를 안내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여행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앱입니다. 인기 여행지 한국관광 백선, 지자체 축제, 그리고 각종 여행 이벤트를 추천하고 있어서 원하는 지역의 여행지를 쉽고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종 테마별로 여행지를 분류해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영유아 추천 코스, 월별로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 코스, 그리고 문화관광 축제 등 테마별로 분류해 놓아서 검색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기 여행지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지역별로 추천하는 여행지가 있어서 가고 싶은 지역을 찾아서 그곳에 특색 있는 여행지나 축제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여행을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활용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다운받습니다. 부산 여행을 가기 때문에 부산 어느 지역,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할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관광 명소를 선택해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부산을 입력합니다. 검색된 내용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행 코스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기관별로 특색에 맞춰 발행한 각종 여행 가이드북도 PDF로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 날짜에 맞춰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도 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이드북을 살펴본 이후에 동선을 생각해서 여행 일정을 계획해 보실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코스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코스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기가 좋습니다. 축제에서는 각종 공연, 행사, 지자체 축제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행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맛집을 검색해 보도록 할까요? 맛집 지도로 맛집을 선택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면 저곳은 꼭 가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맛집들이 있죠.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면 어떤 곳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잘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이때 맛집을 검색할 수 있는 앱으로는 망고 플레이트, 맛집 지도 등이 있습니다. 망고 플레이트는 주변 맛집, 지역 맛집을 추천해 줍니다. 지역, 음식 종류, 추천순, 평점, 리뷰 이런 정렬로 나에게 딱 맞는 맛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맛집 지도 앱은 수요미식회, 생활의 달인, 맛있는 녀석들 등 TV에서도 소개된 맛집들을 정리해 놓은 앱입니다. 음식별, 지역별, 방송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맛집 지도 앱을 이용해서 여행지 근처의 맛집을 검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맛집 지도 앱을 다운받습니다. 맛집 지도 앱에서 부산 지역에 TV에 나온 유명한 맛집들이 많은데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생활의 달인은 검색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지역과 음식을 선택하게 돼 있죠. 부산 전체에서 한식, 일식, 소고기 등에 관련된 음식을 검색해 봅니다. 맛집 정보를 누르면 평점과 리뷰, 영업시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맛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방문한 사람들이 써놓은 리뷰를 찾아보면서 맛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평점과 리뷰 수를 보고 적당한 음식점을 골랐다면 사진 등이 첨부된 리뷰 내용이나 메뉴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서 맛집을 관리하고 나만의 맛집 지도 만들기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 활동에서는 코레일톡 앱으로 승차권을 예매해 보고 여기 어때 앱으로 호텔을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톡으로 승차권을 예매해 볼까요? 이전에는 직접 역으로 가서 기차 승차권을 예매했지만 이제는 코레일톡 앱을 통해서 바로바로 예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출발하기 몇 분 전까지 취소할 수도 있어서 손해보는 일 없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승차권 예매는 비회원도 예매할 수 있지만 코레일 멤버십 회원일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코레일톡으로 부산까지 가는 승차권 예매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코레일톡 앱을 다운받습니다.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역과 도착역을 지정합니다. 역 조회는 역명을 직접 검색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역명을 모를 때에는 주요 역이라며 목록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발을 버튼을 눌러서 출발하는 날과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원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른 1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승객 연령에 따라서 각각 몇 명인지 인원을 선택하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까지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이후 열차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해당 시간에 운행하는 열차 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것 중에서 원하는 열차를 선택한 후 원하는 객실을 선택합니다. 운임요금이 궁금하다면 운임요금을 선택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어른, 어린이, 경로를 특실과 일반식, 입석으로 나누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번엔 좌석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좌석을 지정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KTX인 경우 좌석이 모두 매진되었을 때 자유석이나 입석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좌석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예매를 누르면 좌석이 임의로 정해집니다. 창측, 순반향 등 내가 원하는 좌석을 고려해서 선택해 줍니다. 예매를 선택하면 결제가 진행되는데요. 결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승차권 확인을 눌러 예약한 날짜와 시간 등을 확인해 봅니다. 여기 어때 앱으로 호텔 예약을 해볼까요? 여기 어때 야놀자 앱은 호텔, 리조트, 펜션, 캠핑, 글램핑,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한옥 등 숙박 예약에 이어 지금은 액티비티 예약까지 모두 가능한 앱입니다. 액티비티를 잘 활용하면 각종 실내 스포츠, 스키, 아쿠아리움 등을 저렴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예약을 할 때 앱을 활용하면 할인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쿠폰도 많이 있어서 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어때 앱에서는 즉시 할인 숙소라고 해서 최대 1만 원 선착순으로 즉시 할인이 있고요. 페이백이라고 해서 퇴실 후 50%의 할인 쿠폰 발급이 가능한 다양한 쿠폰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어때 앱을 이용해서 숙소를 예약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기 어때 앱을 다운받습니다.
메인 화면에 다양한 종류의 숙박업소 아이콘이 나옵니다. 여기서 호텔을 선택해서 예약을 합니다. 검색창에서 호텔 이름을 직접 검색할 수도 있고요.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의 호텔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여행지와 가까운 지역을 선택합니다. 검색된 호텔 중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호텔을 선택합니다. 호텔을 선택하여 들어가면 상세 위치, 리뷰, 내부 사진, 금액, 서비스 등 해당 호텔의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선택하고 예약하기를 누릅니다. 성수기인 경우에는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여유 있게 예약을 진행하십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 마음에 드는 방을 고르려면 사진을 보고 갔는데 사진이랑 엄청 다른 숙소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호텔을 고를 때 평점이 높고 리뷰가 좋은 호텔을 고릅니다. 사람들의 리뷰를 확인하고 홈페이지의 내용과 실제 방문한 사람들의 리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 보다 성공적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객실 정보를 확인한 다음 체크인을 위해서 예약자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면 숙박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있는지 잊지 말고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학습활동 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하기.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편 결제 서비스로는 삼성페이, LG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식당에서 결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결제해 보도록 할까요? 이전 시간에 카카오페이를 우리는 등록을 했죠. 카카오페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을 실행해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처음 화면에서 하단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메뉴를 눌러줍니다. 매장 결제를 선택해서 누르고요. 비밀번호를 누르면 바코드가 나옵니다. 직원에게 바코드를 보여주고 직원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등록한 통장에서 인출이 되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요즘은 QR코드가 매장에 있어서 바코드를 보여주고 직원이 스캔하지 않아도 상단 중앙에 있는 노란색 사각형을 누르면 QR코드 스캔창이 떠서 직접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매장 결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 송금하기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에서 예약할 때 인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까지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어른, 어린이, 유아, 경로,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중에서 각각의 인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까? 삼성페이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삼성페이 앱을 실행해서 가입하고 카드의 앞면을 스캔해서 카드를 등록합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제 휴대폰 본인 인증, 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서명 입력을 하면 카드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등록하는 카드가 꼭 삼성카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결제를 할 때에는 삼성페이 결제 화면을 실행해서 결제 화면을 카드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학습활동 라, 비대면 화상 도구를 활용하여 회의 진행하기.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모임이나 미팅 강연도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줌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 공간에 제약 없이 쌍방향 통행이 가능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과 PC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무료 버전의 경우 최대 사용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대 100명까지 참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유료 버전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시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줌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줌을 다운받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회의 시작을 합니다. 만약 회의 참석 초대 링크를 받아서 접속하는 경우라면 로그인 없이 회의 참가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후에 새 회의를 선택합니다. 회의 시작을 누르면 바로 회의가 개설이 됩니다. 이때
개인 회의의 그 아이디 사용을 선택해서 내 개인 회의 아이디로 초대를 하면 초대 링크가 변하지 않는 고정이 되므로 최초 한 번만 초대 링크를 참가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회의 때마다 링크를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를 초대합니다. 초대 링크 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합니다. 메일, 카카오톡, 메신저 등 참석자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서 회의실 초대 링크를 보내죠. 옵션에는 대기실 기능 추가가 있는데 회의 호스트가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승인한 후에 입장시키는 기능입니다. 대기자에게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 호스트가 곧 귀하를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회의 시간 전에 미리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사용할 때 편리한 기능입니다. 개인 회의 아이디 설정에 들어가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 때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번에 한 참가자만 화면 공유가 가능한데요.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면 화면 공유 옵션에서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를 선택해 줍니다. 회의가 끝났으면 종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줌으로 초대된 회의에 참가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가를 눌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숫자로 된 회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참가를 누릅니다. 회의 안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회의실이 이제 입장이 되는데요. 문자, 메일,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초대 링크를 눌러서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줌이 아닌 다른 화상 도구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화상의 플랫폼이 구글 미트입니다. 시간 기능 제한 없이 구글 계정이 있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요. 화상회의 링크를 클릭만 하면 참여하실 수 있는 줌과 달리 구글 미팅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학습활동 주변의 약국 찾아보기. 공휴일에 갑작스럽게 아플 때는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심지어 주말 진료를 하는 병원이나 그 당번 약국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사실 타지에서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휴일에도 진료 또는 영업 중인 병원과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문 연 병원과 약국을 검색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굿닥 앱을 이용해서 주변의 약국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닥 앱을 다운받습니다. 늦은 시간에 근처 문을 열고 있는 약국을 찾아봅니다. 내 주변으로 검색된 약국을 확인하고요. 그 중에서 영업 중인 약국의 시간을 확인해 봅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정보가 있으면 방문하기 전 확인해서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굿닥 앱으로 내가 있는 곳까지, 약국까지의 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나요? 굿닥 앱에서 원하는 약국을 선택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약국까지의 거리가 표시됩니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굿닥 앱으로 병원 예약을 할 수 있을까요? 굿닥 앱은 진료 과목별, 테마별, 증상별로 병원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이 느껴지는데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어떤 병원이 괜찮은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병원을 검색해서 예약 가능한 병원을 찾고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미리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면 좀 더 풍성하게 여행을 계획하고 즐기실 수 있겠죠? 학습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디지털 세상에서 생활하도록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